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3월 12일 두산 애널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4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1%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700억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300억 매수하면서 오늘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특히 코스피에서 연일 매도를 또 이어갔는데요. 어제 많은 매도 이후에 다행히도 3,8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계속 이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였고요. 만기 전날에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만기 날에 오히려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만기에 집중해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황은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1% 상승했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 150억, 기관 투자자가 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뭐 크게 매수 없었지만 지수는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더 떨어질 듯 하면서 받쳤고요. 어제 이제 큰 하락을 할 뻔 하다가 반등했고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라인 자체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CPI 지표가 곧 발표가 됩니다. 15분 뒤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 지표에 따라서 또 이 증시가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이 상황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침체인데도 물가가 높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높게 나오는 것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낮게 나오면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비슷한 예측으로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9시 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1조 5천억 매도해서 크게 빠졌었는데요. 동시호가에 좀 바짝 매도를 했고 오늘 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만기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유입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기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730포인트고요.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코스닥은 바닥 라인을 잡지 못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경기 침체로 도달하는 순간 코스닥도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성장성이 뭉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어제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해서 또 보합까지 이렇게 밀렸고요. 다우 산업도 1% 가까이 떨어지면서 경기와 관련된 지표인 또 이 실적주 위주의 지표인 다우 산업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스닥도 4% 가까이 전날 떨어졌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그널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하락을 한다면 기술적인 이제 그런 악재에 대한 일부 해소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절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회복 없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도 오늘 상승폭 줄이면서 결국에는 상승하지 못했고요. 비슷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 니케이가 떨어지는 이유와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이유가 지금 같이 만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일본의 금리와 관련이 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도 지금 0.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국 증시도 크게 지금 상승을 못한 채로 저항 라인을 만들고 있고 특히 중국 경제도 최근에 성장률이 점점 낮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제조업 지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상당히 힘든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촉각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에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의 25% 관세 플러스해서 50%까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에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위터를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짝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아침에 그것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나스닥도 이제 하락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관세에 대한 불안정성이 조금 해소가 됨으로써 반등을 좀 한 거고요. 이 미국 증시도 선물 지표들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지표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아까 미국 증시 확인했고 1% 가까이 반등,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1.7%까지 반등하면서 꽤나 이제 하락폭을 메워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67달러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4.2달러로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때문인지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중동에 대한 국가들을 압박했죠. 그래서 원유를 계속 증산하라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도 떨어뜨리고 금리도 내려서 이제 부채를 줄이는 방향은 잘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3%입니다.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곧 있을 발표의 이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 국채 금리가 또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되겠지만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도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한 번 강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미국의 채권 가격이 또 다운된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이 미국의 재정 축소, 그죠? 재정에 대한 적자 축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이제 금리를 높여야 될 수 있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5%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다음 주 일본 이 금리 정책 발표까지 이러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곧 있을 그런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단기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상승해서 2.74% 상승했고요. 26,2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바짝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중간에 이제 27,0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후반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처럼 별로 없었고 26,250원으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거래량은 940만 주로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그대로 메꿔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차트는 이제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괜찮은 이 형태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 움직임 자체는 차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이러한 상승도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원래라면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그간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갈 확률은 차트만 본다면 있겠지만 이제 미국의 그런 경기 지표가 시장의 이 차익 실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74,000주 매수를 하면서 이틀 정도 매도를 멈추고 매수에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2만 주 매도했고 금융 투자가 15만 주 매도하면서 계속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투신도 약하게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4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마찬가지 연기금 투자자도 꾸준히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수급 자체는 사실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기도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호재 소식들이 들려와야지만 우리가 이제 올라갔던 3만 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그 상황들을 여러 방면에서 좀 분석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차트 확인했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8만 9천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잔고는 계속 비슷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상환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체결이 56만 주, 상환이 19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1700만 주로 대차 잔고가 다시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짝 늘었던 것이 조금씩 줄고 있고요.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JP모간이 1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반대 수급에서는 신한증권이 100만 주 정도, 12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교환되는 느낌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JP모간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갑자기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옵션 만기 하루 전에 이렇게 만기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은 수급적으로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물량은 외국인 추적 물량이 11만 주 플러스에서 23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렇게 JP모간이 100만 주를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매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24.04% 정도로 보율은 비슷하게 유지되었고요. 더 이상 크게 매도하지 않는 거에 조금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후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또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는지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했고요. 오늘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이 4월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세부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저는 조금 우려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3월로 계약한다고 이미 많은 언론에서 언급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이 이제 지연되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K 원전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면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는 좋지 않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그 악재에 대한 소스로 활용되지 않기를 좀 기대를 원했는데 좀 우려대로 또 이렇게 슬슬 뭔가 기사화가 되는 걸 봐서는 정말 이제 4월 달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체코 원전을 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00% 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하는 과정까지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의 한수원의 최종 계약이 당초 알려진 3월에서 4월에야 체결될 전망이다. 한 달 정도 지금 밀리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상 과정이 길어졌다라고 알려졌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 탄핵 심판 때문은 아니고 이런 계약은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과 역할 분담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런 세부적인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안에 계약이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느 정도 얘기는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서로의 이제 그런 바운더리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서로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속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이 체코 원전의 일부를 넘겨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측이 약속한 현지화 비율 60% 이상을 또 이 약속을 하면서 지금 여러모로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계약의 그런 수익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UAE 원전 관련해서 한수원과 한전이 지금 이제 좀 소송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기자재 업체들은 이 원전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였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코 원전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스코다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본계약으로 연결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폴란드 원전 얘기인데요. 폴란드 원자력 발전 책임자가 사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화하겠다라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정권 수립 이후에 PJ 감사위원회 4명 중 3명이 교체되었고, 수정된 원전 계획안이 곧 발표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흐니 에비치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폴란드 국영전력회사의 사장이고요. 이 사장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폴란드의 그런 여러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좀 촉각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LOI 계약을 체결했던 그 민간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지 않던 이유도 이 정권 변경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이제 원전 프로젝트들이 새로 이제 검토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퐁투누프 원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 이어져서 LOI 계약이 유효해서 본계약까지 추진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 프로젝트에서 정부로 전환되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퐁투누프 원전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무효화가 되는 것인가.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지금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원전도 조금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SMR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기선 HD 현대 사장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빌 게이츠를 만나서 4세대 원전 SMR 협력 논의를 했고요. 테라파워와 SMR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테라파워 관련이 있는 만큼 이 우리나라의 기업과 또 이렇게 SMR 사업 협력 확대를 한 것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도 지금 테라파워와 그런 SMR에 들어가는 기자재 공급 계약을 했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테라파워의 대부분을 맡는 게 아니라 일부분 이제 맡고, 지금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테라파워의 그 초도 호기에 여러 부품들을 나눠서 생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한 곳에 이제 너무 몰아주면 그런 테라파워의 기술 자체가 조금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자체로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참여가 됐기 때문에 SMR 관련해서는 여러 이 기업들이 또 관심을 보내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관련된 소식인데요. 인도도 이렇게 원전 건설을 위해서 이제 4.2기가와트 수준의 원전 건설 MOU 체결을 이제 인도 국영전력회사와 이 인도 민간 기업이 인도의 그 지역과 주죠. 그래서 건설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했고, 이제 이 4.2기가와트를 어떤 모델로 건설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 같고요.
웨이스팅하우스 AP1000도 유력한 모델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도와 미국의 그런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또 이제 웨이스팅하우스와 협력해서 인도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 또 이제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원자력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지멘스 가맹사와 해상풍력의 협력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들려왔고요. 풍력 발전기 공장을 짓는데 그건 이제 창원에 14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남 창원 공장에서 14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를 제조를 한다. 14메가와트는 뭐 3인 기준 1,400가구가 하루에 쓰는 전력량을 생산을 하는데 이제 창원 공장 일부를 지금 이제 14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조립 공간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지멘스 가맹사가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에 큰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었고 점점 이제 일 진행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 지멘스 가맹사와 이제 이 협약을 함으로써 독일이 생산하는 14메가와트급 나세를 이제 창원 공장에서 조립을 하기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고요. 삼면이 이제 바다기 때문에 해상풍력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에 따라서 뭐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건설하기로 한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을 조립하고 이제 터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산 이 지오 솔루션인가요? 거기가 이제 자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해상풍력 EPC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해상풍력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과 함께 해상풍력, 그 다음에 LNG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모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상황은 괜찮은데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양방향을 가지고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3월까지의 우리 주요 관점은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침체 여부와 그 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한 봉계약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 원전에 대한 봉계약이 4월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또 이제 주가를 눌리려고 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